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다큐 영화가 아니라 극영화입니다. 1980,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시대 배경으로 한 새로운 영화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봄이 어마어마한 데이트를 했죠. 여러분, 그 서울의 봄은 엄밀히 따지면 그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 12.12 사건을 다룬 영화였고, 실제로 서울의 봄이 12.12 이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12.26 사건부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확대되기까지의, 특히 서울에서 있었던, 아마 이제 민주화 시대가 열릴 거다. 왜냐하면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군부 물러가라라고 했던 그 민주화의 열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에서 시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군부 전두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들은 5월 15일과 5월 16일 서울역 회군 등등 해가지고 시위를 중단합니다. 그런데요, 서울의 대학생들이 시위가 끝났는데요, 5월 17일 밤 12시에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김대중을 구속시킵니다. 왜 갑자기 김대중 내란 음모죄 그러면서 구속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두환 입장에서는 차마 서울 시민들에게 총을 쏘면서 권력을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야만 했고, 그 소요를 진압시켰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영삼 국회의원을 제명함으로 인해서 1979년에 박정희가 죽기 전입니다. 직전입니다. 부산 마산에서 부마 항쟁이 일어났던 걸 봤던 학습 때문에 부산, 마산, 창원, 울산, 징해 이렇게 도시가 연계성이 있는 곳보다 차라리 김대중을 건드려서 고립되어 있는 광주 지역의 소요를 일으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의 작품이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굳이 광주 시민들이 먼저 시위도 하지 않았는데 전두환이 광주 시민을 자극했다.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역사학적으로 들여다본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대중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실제로 광주에는 소란이 없었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수십만의 학생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었지만, 광주에서는 광주 시민대표, 학생 대표들이 미리 만나서 다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에 부산, 전주, 대구 이쪽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5.17 비상계엄 확대도 밤 12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것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은 몰랐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5월 18일부터 그냥 학생들을 막 조지기 시작하고 군인들이 막 개머리판로 광주 시민들 때려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광주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 저항을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처음부터 전두환 독재에 대한 저항을 하고 12.12 군사 쿠데타에 분노하고 김대중이 내란 음모죄로 구속되는 것에 대한 분노해서 총을 들었다기보다도, 상황을 지켜보다가 주변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가면서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으로 내몰리는 장면을 참 잘 묘사한 영화다.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승만 시리즈 이렇게 하듯이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1980년 5월 광주를 들여다보면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좀 아파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못했지만, 이 말씀은 드리고 영화 이야기를 살짝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60년 4.19 의거, 4.19 혁명이죠. 자랑스럽죠. 1987년 6월 항쟁,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냈죠. 자랑스럽죠. 근데요, 물론 당시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 독재 때문에 4.19 의거로 학생과 시민들이 일어난 의거는 너무나 정당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당시 대한민국 정권, 이승만 정권에 저항한 건 사실이죠. 1987년 6월 민주항쟁 역시 물론 독재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대한민국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습니까? 아니죠.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아직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신군부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그 저항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당성을 갖고 명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광주에 대한 허위사실 이야기하면 이제 처벌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하했던 사람들이 지금 강원도 도지사까지 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쿠데타 세력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광주라는 도시에 가서 시민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18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부정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그럼 당시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냐? 공개했습니다. 왜 뭐 교도소를 습격했냐? 습격 안 했어요. 북한군이 시위를 주도하지 않, 차라리 당신 아버지가 북한군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5.18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살짝 끌어올려야 영화를 조금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5.18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젠간 제가 하나하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 다루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화려한 휴가라든지 아니면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스케일이 큰 영화들이었죠. 그리고 공수부대와 시군, 도청의 항쟁,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 어찌 보면 광주 시민의 아픔을 가장 잔잔하게 녹여낸 영화가 이번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1980 영화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화목한 중국집을 운영하는 그 가정에 이 1980년 5월에 참 그 말도 안 되는 비극이 하나 둘 셋 연달아 일어나면서, 야,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평생의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줬던 영화, 그리고 당시 광주 소시민들의 잔잔한 삶의 모습과 광주 시민들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영화, 그렇게 아픔을 겪었던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거의 진짜 지옥에 나가 떨어져야 될 사람들에게 손깍질 받고 빨갱이로 매도당하고 살아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께서 이 영화를 이렇게 그렸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영화 1980을 보시면서 당시 광주 시민들의 애환, 그리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이었거든요. 왜? 그 총을 들었던 광주 시민들이 금은빵 하나도 털지 않았고 슈퍼마켓 하나도 털지 않았고, 광주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 다친 시민군을 위해 광주 시민들이 헌혈하고 모든 의사 간호사들 날밤 새워서 부상자들 치료했던, 우리 헌정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 치안의 공백 상태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있는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그 광주 시민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는 1980 영화를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